좋아요, 구독.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이젠 정말 연말, 오브 연말인데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에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올해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를 판단할 때 가족의 주식을 합산하는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가 곧 10억으로 결정이 난 상황인데 여기에 따라서 대응법 알려주신다고요? 지금 양도세가 이제 결정이 났고 우리가 휴일 이전에 시장이 거래소 기준으로 한 40%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은 우선 반등은 나왔어요. 큰 반등은 아닌데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각각 0.5%, 0.2% 정도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가 지수가 2,300대 초반, 2,200대 후반 여기에서는 내년에 실적을 대입을 했을 때 우선은 주가 상황에 대한 기로점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 이익 조정이 나온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이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우선은 외국인 매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수단에서는 한번 레벨 다운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통으로 시장을 파는 수급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추가 조정이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고요. 우선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27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고요. 27일 종가 시간 외에 이 가격대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에 대한 양도세 이슈 같은 경우는 27일 기준으로 29일에 27일 기준의 수량 같은 경우는 D-2가 적용이 되면서 29일에 적용이 되게 돼요. 그런데 27일 기준으로 10억을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가격이 올라서 29일 종가 기준으로 10억이 넘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양도세 허들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27일에 수량으로 맞춰놨고 29일에 주가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시간 외든 나머지 그 종가 기준으로 매도를 하든 그렇게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양도세 10억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왜 일각에서는 최대한 마지막 날의 개별주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날 수 있다 하는 점이 뭐냐면, 자, 27일 기준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량은 지금 그 양도세에 안 걸리도록 맞춰놨단 말이죠. 27일 수량, 그 다음에 가격 기준으로. 그런데 이 27일 분까지만 29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즉 27일 기준으로 29일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27일에 가지고 있던 물량에 대해서 조절을 하면 양도세에 걸리지 않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D-2일 기준으로 28일, 29일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별주에 대한 접근은 뭐냐면 28일, 29일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일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 특성을 생각을 하고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할 때도 27일까지는 눈치 보기 장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배당에 대한 점은 당연히 존재를 하겠지만 배당을 받으려고 개별주의 수급 같은 경우는 유입이 되는 게 적기 때문에 큰 수급으로는 27일까지는 눈치를 볼 수 있고 28, 29일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8일 같은 경우가 우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별주에 대한 매수는 28일, 29일 이 부분에 대한 점을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27일까지는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고 28일부터 수급적으로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조금 편한 종목인데 여기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은 가속화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계속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우리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부분은 이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됐는지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중국 시장이 열린다는 점까지 시장이 반영이 된 거고 주가 같은 경우는 선행해서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는 여행주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주가가 레벨업이 된 상황이에요. 실적 회복은 4분기 이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기까지는 실적이 예상치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적 시즌 1월에는 실적이 나오고 여행주 같은 경우는 짧게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주가 탄력성은 리오프닝 부분과 연관이 되고요. 주말간에 나왔던 뉴스는 그 왕이 중국과 관련된 그 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왕이 장관 같은 경우가 방문에 대해서 내년으로 미뤘다는 점이고 이 부분이 코로나 확진자의 증대라는 점이겠고 중국 같은 경우가 확진자에 대한 측정의 공식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리오프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기간적으로는 내년에 양회가 3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경제정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의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제로 코로나 정책보다는 리오프닝 단계에서 가는 그러한 좀 변동이라는 관점으로 하나투어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가격 접근은 58,5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하나투어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주가 탄력성이 리오프닝과 연동되는 점, 특징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슈와 연관을 해서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마지막 주간 국내 증시 지금 마지막 주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과 더불어서 마지막 종목 이야기까지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내년에 연초에 이벤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CES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VR, XR 기기, 그다음에 가상현실 부분, 헬스케어 부분 그러한 쪽이 부각 가능한 일정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짧게는 주가의 시세가 나타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이벤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는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냥 눈치 보기 장이고 마지막 28일, 29일에 사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벤트와 연계된 종목, 그다음에 우리가 늘 바라봐왔던 쪽으로 보면 로봇이라든지 그러한 업종들 개별적 이슈를 갖추고 있는데 좀 실적은 덜 나오고 그러한 종목들의 접근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이슈와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원자재 가격의 변화가 다시 턴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주가 반영이 덜 된 쪽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장 금일 휴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시장의 변동 같은 경우가 좀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 좀 시총 상위주 위주의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시장의 변동이 그래도 존재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 이후에 주가는 합병가액 정도로 상승을 했다가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서 조정이 나왔고요.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8,443억 원 수준입니다. 이익 대비해서 합리적 시총을 찾아간 구간이고 지금 시총 구간 안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격적인 상승도 가능한 구간까지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가격 접근은 24,3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좋아요, 구독!